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제주기점 뱃길이 끊기면서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여객선 신규 취항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항의 선석이 부족해 운항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와 건설 자재가 들어찬 제주항. 세월호 사고 이후 화물 전용 항만처럼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로에 여객선 신규 취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일고속이 10년 만에 제주 여수항로에 승객 810명과 차량 200대를 실을 수 있는 15,000톤급 대형 여객선을 투입합니다. 또 지난 3월 말 운항이 중단된 제주 추자 완도항로에 600톤급 소형 여객선 대신 2,900톤급 중형 여객선으로 교체합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크게 늘면서 제주기점 여객선 시장은 지난해 이전의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월드 고속에서도 제주와 목포 사이에 여객선 추가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제주항입니다. 제주 여수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길이는 189m에 이르지만 이 크기를 수용할 선석이 없습니다. 선석 수도 부족해 선뜻 여객선 취항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선박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화된 선박에 맞는 어떤 그 적정한 선석 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기점 뱃길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16만여 명, 35% 감소된 상태.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분위기에다 선석 부족까지 겹치면서 해상 물류와 여객 운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롯데 면세점이 2달 뒤면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 호텔에서 문을 엽니다. 이 일대는 지금도 최악의 교통정체 구간으로 꼽히지만 롯데가 내놓은 대책은 관광버스 2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전부입니다. 제주도 당국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광 사거리에서 한라병원, 노영 오거리로 이어지는 롯데시티 호텔 앞.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낮 시간에도 차량이 밀리는 최악의 차량 정체 구간입니다. 롯데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제시한 교통난 해소 대책은 호텔 부근의 2,000제곱미터 주차장이 전부입니다. 이곳에 관광버스를 세워놓고 소형버스로 손님들을 실어 나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차장 규모는 관광버스 20대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850회 있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1,000편 이상 주차장을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라, 그런 내용도 좀 나. 게다가 셔틀버스가 면세점에 드나들 수 있는 대기 차선이 없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크루즈가 올 경우에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진출로의 여건, 또 도로의 여건, 이런 부분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될 수 있는지.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롯데 측과 유관기관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혼란만 가중된다며 언론사 취재까지 통지했습니다. 많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텐데 이거 오픈이 돼서 진행이 되면 안 될 텐데. 면세점 개장이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통난은 더욱 심해지고 이에 대한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막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산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하수 자원과 환경관 보전지구의 1, 2등급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해 대규모 개발을 금지하고 해안선 50m 이내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수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는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활동하는 5월 전에 모두 끝내야 효과가 있는데요. 감염목이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늘면서 방제가 늦어져 올해도 제선충병이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경면 저지오름에서 본 제주시 서부 지역. 벌겋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재선충 2차 방제 작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고사목을 모두 잘라내지 못한 겁니다. 재선충 방제 작업은 늦어도 이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 다음 달이면 재선충으로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관측 조사에서 감염된 소나무는 46만 그루. 지난해 10월 1차 관측 때보다 2배나 많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43만 그루는 베어냈지만 아직도 3만 1천여 그루가 남았습니다. 이 재선충병의 고사목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올해 죽은 이제 소나무의 일부는 아마 이제 남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고사목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데다 장비 접근도 어려워 이달 안에 방제를 마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제를 완벽히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거의 50% 정도는 방제를 잘해도 50% 정도는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재선충 방제에 투입된 예산만 900억 원. 소나무 숲의 10%가 사라졌습니다. 올해도 완전 방제가 어려워 보여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길고 긴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표선면 세화 3리는 허브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요. 허브를 활용한 벽화와 생산시설까지 새로 갖췄다고 합니다. 제주올레와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 행복 프로젝트 현장에 이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로를 따라 연보라꽃이 흐드러지게 핀 표선면 세화 3리.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향긋한 허브의 향만큼이나 정겨운 벽화가 눈길을 끕니다. 이 마을의 상징인 허브와 동백꽃으로 예술가 3명이 한 달 넘게 머물며 주민들과 함께 그린 겁니다. 이 동네에서 나오는 꽃, 향기가 나는 것들이 뭘까 생각을 해서 다른 보는 사람들이 그 꽃의 어떤 이 동네의 꽃들이 어떤 건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성을 했죠. 벽화와 함께 허브를 이용한 양초와 간세 인형을 만들 수 있는 작업장까지 갖춰져 주민들은 마을을 알리고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브 하나만 가져가지고 이 세화3리를 알리기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우리 제주올레와의 연구 사업을 보다시피 세화3리를 이제 전국 방방곡곡 알릴 수 이해가 돼서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올레가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룰루랄라 프로젝트로 성산읍 시흥리와 이호동 현사마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길이 지나가는 올레 마을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또는 저희 제주올레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자부심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이 더 예뻐지고. 주민들이 중심이 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이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삼가하는 편이 좋겠고요.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무척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조금 쌀쌀한 만큼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로 출발해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은 낮 동안 기온이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약간 더 오른 모습인데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예년 이맘때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달 초 연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 2만 6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의 골든위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면서 일본인 관광객도 4,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도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여서 국내외 항공편 좌석은 대부분 예약이 끝났고 숙박업소와 렌터카 업체 등 관광업계가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직업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농업인 안전보건센터가 제주에 설립됩니다. 김우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병원은 올해 신규로 농업인 안전보건센터로 지정돼 운영비 등 국비 3억 원을 매해 지원받게 됐습니다. 농업인 안전보건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농민의 질병 원인 분석과 예방 프로그램 개발, 교육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홍콩 수출이 5년 만에 재개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제주산 돼지고기 홍콩 수출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콩 수출은 지난 1월부터 6차례에 걸친 홍콩 검역당국의 정밀검사를 통과해 이루어지게 됐는데 양돈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봄철 수온이 오르면서 넙치 질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오르고 넙치 종류를 새로 들여오는 시기를 맞아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정한 사육 밀도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수조를 소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으로 지난해 70만 마리, 올해 18만 마리의 넙치가 폐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